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3학년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느라고 이게 게시되어 있는데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고민해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율교육과정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접했었어요. 원래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해가지고 16 플러스 1이라는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도 하게 된 거고요. 많은 학교에서 2021년,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교만의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한 단위는 17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유연하게 써서 16주 동안은 수업을 하고 한 회는 이렇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이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한 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우리 학교 처음 시작을 했죠. 작년에 아마 여러분도 처음 이거를 접하게 됐을 텐데 작년에 2학기 말에 수업축제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교육과정 발표회를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작년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작년에는 2학기 말에 1, 2학년은 2학기 말에 교육과정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발표회라는 거는 우리 학교가 전통적으로 이 12월 달에 이걸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고요. 이제 우리 학교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발표회로 운영이 된 거죠. 관련 근거는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에 근거한 거고요. 작년에 2학기의 대주제는 공존이었어요. 기억나죠? 네, 공존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개 교과 이상을 융합해가지고 탐구를 하는 게 되게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자율 교육과정의 그 활동 내용은 개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한 교과에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한 교과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교과 간 융합, 뭐 어떤 주제 중심의 융합 이런 것을 했을 때 여기에다 써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교과 이상을 융합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아마 여러분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전체 학생이 같이 하는 그리고 학급의 어떤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되게 중요시해서 1, 2학년은 올해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모둠을 편성하고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우수팀을 선정해가지고 순회를 발표하고 그 기록이 개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됐죠. 작년에 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갑자기 주어진 기회였는데도 열심히 잘 참여해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도 작년에 2학년이 했던 것을 좀 살펴봤는데 더 잘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좀 눈에 띄는 기록 2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는 문과 쪽으로 좀 탐색을 한 친구고 아래는 자연 계열을 좀 융합해가지고 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위 친구의 좋은 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공존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 공부하고 모둠 활동을 통해 인간과 동물 공존이라는 주제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대주제인 공존 중에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서 주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자, 레오폴드, 베이컨, 석가모니, 데카르트 등 사상가들의 정신을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를 배웠기 때문에 그 교과를 배웠던 걸 중심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대립과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주제를 한 게 아니라 2학년 때 배웠던 윤리와 사상에서 배웠던 사상가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를 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인간 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의 대립과 공존의 가능성에 대해서 융합적으로 접근을 한 점이 좋습니다. 특히 이 기록을 선생님이 가져온 중요한 이유는 이 책 때문이에요.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을 읽고 내용과 등장인물을 재구성하여. 그래서 책을 읽고 베이스로 삼았다는 게 또 이 기록이 돋보이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 탐구를 할 때 그냥 인터넷 검색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헌을 참고하는 걸 좋은 주제 탐구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도 좋고 또 방식도 굉장히 새로워요. 법정에서 대립하는 인간과 동물을 피고와 원고로 그들을 대변하는 검사와 변호사 역할에 사상가들을 배치해서 두 입장에 대해 이렇게 구성을 한 점이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도 발표를 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육 공존과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으로 교육이라는 부분하고 또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을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 문제에서 어떤 시작점을 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먼저 여기에 써주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교육 공존은 누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 정의하며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어떤 가치 부분이 표현이 된 게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서 제시한 점이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약간 온라인이 굉장히 평면적이라는 이런 한계를 분석해가지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현장감, 교수 실제감이라고 교육학에서 말을 하는데 그 교수 실제감을 살려낸 거죠. 그래서 조금 자료를 많이 조사해 봐가지고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를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특히 이렇게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좀 생각하는 고려하는 어떤 접근을 했다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 해당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은 궁극적으로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을 위해 발전돼야 한다는 소감을 밝힌 거. 이 경험을 통해서 재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소감 속에서 어떤 가치를 담아내서 깨달은 점을 이렇게 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개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기록이 되는데 지금 거의 위에는 한 300자 정도 되는 것 같고 아래는 500자 거의 다 되게 써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3학년 1학기에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도 이렇게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학년은 이제 1학기에 진행이 됩니다. 3학년 1학기는 일단 제주제가 작년에는 공존이었지만 올해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영어 약자를 줄여가지고 SDG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 S가 붙는 건 SDG가 하나가 아니라 17개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수형으로 해서 SDGs 이렇게 복수형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거 역시 2개 교과 이상 융합을 하면 좋고 더 좋은 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심화하는 방향이 진로와 만나면 좋겠죠?
근데 작년에는 이제 개인을 허락하지 않고 팀별로만 했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하고 방향을 맞추느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개인도 가능하니까 친구들하고 맞추기 어려우면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친구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팀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때 학급별로 하지 않고요. 학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풀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팀 구성할 때도 다른 학급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오늘 주제 탐색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따 5, 6, 7교시에 반별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개인 및 팀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학급에서 일단 기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팀만 순회를 했는데 참가하는 모든 개인 및 팀에게 발표 기회를 주려고 하고, 만약에 팀이 많으면 발표 횟수가 줄어들 것 같고요. 팀이 적으면 3회 정도 순회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작년에는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이 그 발표를 못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시간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교과지원부에서 되도록이면 지도교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발표를 볼 수 있도록 짜려고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발표를 보고 개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500자 내외로 기록을 해주시게 됩니다. 오늘은 1교시 오리엔테이션, 2, 3교시 전문가 특강, 4교시 팀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5교시부터 7교시는 주제 탐색을 하고 참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5교시부터 7교시 사이에는 그냥 장소를 교실에서 해도 되고요. 도서관에서 해도 되고요. 3층 복도 공간이나 이런 데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흩어져서 하면 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쭉 어드바이스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가서 처박혀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되도록 3층에서 이걸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학급이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제 탐구에 참여하지 않을 친구들은 각 교실이나 또는 자기주도학습실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참가 신청서 작성하고 나서 염두에 뒀다가 조금씩 고민을 해보시고 본격적인 주제 탐구를 좀 깊이 있게 하는 건 7월 5일 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7월 6일 7일 날 때 팀별로 시간을 주려고 해요. 이때는 특별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시간을 좀 주고 이때 만들어진 내용 가지고 7월 10일 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1일은 학력평가가 있거든요.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12일부터 17일까지 수업축제를 하고요. 2차 1차는 6월 7일부터 일주일간 또 진행한다고 지금 교과지원부에서 안내를 했잖아요. 그래서 3학년은 특별히 3회 할 수 있어요. 3개를 할 수 있으니까 수업축제를 통해서도 교과와 관련된 심화된 내용, 그리고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로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로 수업축제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대주제는 SDGs예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특강 때 더 자세히 듣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개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를 할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오늘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의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코이카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제 탐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이제 상담하면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일단 되도록이면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로 하는 것보다 책을 기반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록에 어떤 책을 기반으로 했다는 게 들어가면 더 좋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탐구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기반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많이 뒤져보시고, 시간이 짧으니까 뭐 책을 길게 다 읽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챗 GPT에 많이 물어보세요. 개념이나 틀을 잡을 때 챗 GPT를 이용하면 전반적인 윤곽을 잡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쓰라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게 밋밋해요. 뭔가 개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챗 GPT는 활용하는 거지 이거를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챗 GPT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략 틀을 잡아줘요.
개조식으로 딱 써주거든요.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전반적인 주제 탐구의 틀을 잡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챗 GPT가 한테 물어보면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동향이나 뭐 종류나 역사나 이런 것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니까 챗 GPT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논문을 검색하려고 할 땐 DBpedia 아시죠? 우리 학교 기관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해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맨날 그 진로 관련 구글 클래스룸에 이거를 굉장히 자료를 계속 꾸준히 올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학교에서 접속할 때는 자동으로 우리 학교 IP가 잡혀서 자동으로 기관 검색이 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집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구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검색할 땐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비카인즈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비카인즈는 뉴스를 좀 정선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만약에 미디어 관련이나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탐구를 하려고 하면 비카인즈 사용법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사용법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빅데이터 분석, 워드 클라우드나 그래프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어떤 동향을 소개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과 심화를 하고 싶긴 한데 방향성을 모르겠고 전공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KOCW라고 그 모두를 위한 공개 강의라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무크? 이제 무크라고 하면 미국에서 공개 강의하는 사이트인데 무크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학의 좋은 강의들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오픈한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거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탐구 방향도 전혀 감이 안 잡히면 참고 자료를 좀 보면 좋은데 이 책을 선생님이 도서관에도 한 세트 갖다 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거의 이제 교과별로 좀 나눠드렸고 3학년부에 이게 3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부에서 빌려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 전 7권 세트를 선생님이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5월 11일까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후라도 5월 11일 이후에 다른 동아리에서 하든 아니면 수업 축제에서 하든 아니면 뭐 사제동행의 결과 발표로 이어지게 하든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데 너무 막막하면 교과 세트 탐구 주제 바이블 세트를 선생님이 하나는 도서관에 비치하고 하나는 3학년부에 비치할 거니까 빌려가서 탐구 주제를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챗 GPT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 잘 아실 것 같고 만약에 모르면 선생님 왔다 갔다 할 때 물어보세요. 논문하고 비카인즈하고 KOCW를 잠깐 보여줄게요. 일단 비카인즈는 유튜브에 비카인즈라고 치면 이렇게 비카인즈 튜토리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비카인즈 사용법을 요걸 보고 활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아요. 이 튜토리얼이 1, 2, 3편까지 있는데 통계 분석하는 것까지 3편까지 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DBpedia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고 만약에 그 외부 집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여기 소속기관, 학교 인증 요걸 누르세요. 다시 학교 인증을 통해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제 분류에 가면 이렇게 분야별로 있죠.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그래서 분야별로 주제를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KOCW라고 아까 소개한 거 있죠. 여기에 가면
강의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전공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 또 어떤 것들을 주제 탐구하고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나 이럴 때 조금 도움이 돼요. 이걸 목록을 보는 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계속 필요한 대로 계속 자료를 올릴 거니까 이런 자료를 또 참고하셔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좀 더 자기 진로나 아니면 이제까지 배웠던 교과와 관련해 가지고 심화된 어떤 탐구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